이번에는 목포시 소각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죠. 핵심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죠. 목포시가 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행정 절차를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 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소각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뭐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이 소각 방식, 스토커 방식을 택했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소각 방식은 특히 이제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뭐 다이옥신이 배출되는데 이 오염물질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데 과연 이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무튼 나름대로 제가 뭐 좀 이렇게 자료를 찾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최홍림 의원이 지적한 이 스토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저감 기술 현황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니까요, 랜선 설명회 얼마 전에 하셨죠, 시장님? 네. 설명하셨죠. 랜선 설명하셨죠. 출연한 패널의 발언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넘겨보세요. 올해 연구된 최신 자료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소각 방식들의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화격자보다 열분의 공정과 가스와 기술 방식이 다이옥신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요. 근데 이 내용을요, 랜선 설명회에서 초청했던 패널이 발언한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이 연구 논문을 보고 랜선 설명회를 듣고 보면서 이러니까 설득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분열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구 논문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연구 논문 내용과 랜선 설명회 패널의 발언 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다릅니까? 연구는 연구일 뿐입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은 많은 다른 데서 쓰고 있는 방식. 그게 가장 저 기관도 전문 기관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관이? 저 사람 논문이 따름이지 저 논문이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것입니까? 제가 일반화됐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최홍림 의원은 이 소각 방식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근거로 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목포시가 주최한 이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에서 해당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스토카 소각로의 다이옥신 2017년도에 각 소각로별로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다이옥신이 0으로 나온데도 이제 스토카 타입에서 몇 군데 돼 있고요. 토탈 평균적으로 나온 것이 스토카에서 한 0.005 나노그램 TQ4 노말 루베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소각 방식, 스토커 방식, 그다음에 유동상 방식, 열분해 가스 방식에 따른 다이옥신의 발생 차이는 예전 같지 않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통계 자료가 근데 스토카 소각로 30개 소각장, 네. 200톤 이상의 소각장에서 평균적으로 다이옥신 농도가 굴뚝에서 공인기관에서 측정한 것이 0.0053 나노그램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열분의 용융로가 0.0160이고, 그 다음에 유동상 소각로가 0.0116 나노그램 TQ거든요. 네. 이제 이 스토카 소각로가 다이옥신이 0.0053이면 가장 작은 이제 수치인데, 네. 이것이 왜 열분의 용융로나 유동상보다도 이렇게 더 좋게 나왔냐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대형 소각로가 스토카 타입으로 돼 있고, 네. 이것을 이제 한 20년 이상의 운전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상당히 쌓이다 보니까
다이옥신 제어하는 것도 그만큼 이제 스케일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그 최홍림 의원이 지적한 영상에서 언급한 그 근거를 댔던 논문은 그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저감 기술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어떻게 하면 이 소각하는 과정에서 적게 배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연구한 논문인데요. 올해 에너지 기후 변화 학회지에 6월 달에 제출된 논문이고요. 최홍림 의원이 지적한 논문의 대목이 이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소각로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제가 녹는 점이죠. 용융점이 1300도씨 이상에서 운전 가능한 열분해 공정, 가스화 기술을 이용한 소각로 형태가 비교적 적은 양의 다이옥신을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교적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는 확약자 방식, 그러니까 스토커 방식이죠. 목포시가 채택한 이 스토커 방식을 이용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주된 연구 주제는 이 소각, 기존에 있는 뭐 스토커 방식, 열분해 방식, 가스화 방식, 이 기존에 있는 소각 방식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 아니라 소각 과정에서의 공정의 어떤 구체적인 공정을 통해서 이 다이옥신 배출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이옥신의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전처리 과정에서의 뭐 균일화를 시키고 균질화를 하고 또 폐기물을 완전 연소를 유도하고 뭐 에너지 회수 공정에서도 제합성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얘기한 것은 다이옥신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지 뭐 특정 소각 방법이 특정 소각로가 뭐 어떻다 이렇게 비교 분석한 논문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 관련 주민 설명회에서 박연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박연서 교수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봤어요. 나름대로. 그랬더만 이분은 이제 독일에 있는 공대에서 폐기물 처리 공학을 전공해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삼성중공업 뭐 에너지 환경센터장도 했고 포항제철 기술연구소에서 뭐 몸담기도 했었고요. 뭐 전주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난 2018년 2월 달에 정년 퇴임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논문들 제가 쭉 봤거든요. 다운받아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분은 이제 폐기물의 열 분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뭐 이 가장 중점적으로 플라즈마 열을 처리해서, 그러니까 고온의 플라즈마 열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열 분해 시켜서 용융시키는 거, 폐기물을 녹게 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뭐 이런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주로 뭐 학생들을 전주대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플라즈마 방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뭐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양쪽의 어떤 주장과 근거를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시에서도 자꾸 뭐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세가 뭐 이 채택한 스토커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과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특히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스토커 방식 그리고 열 분해 방식, 가스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채택해서 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을 설득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